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첫 2024년도 대비 임용물리 첫 시간이에요. 자, 우리 1월 달하고 2월 달은 자, 일반 물리학 중에서 역학하고 전자기 정리하는 자, 시간으로 잡을 텐데요. 자, 매주마다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일단 교재는요. 자, 교재는 자, 여기 요 교재를 가지고 이제 일반 물리학, 역학이랑 전자기를 진행할 텐데 지금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요 교재 없잖아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제가 지금 카페에 요 PDF 파일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입만 하시면 무료예요.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다 PDF 다 다운받아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패드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패드로 많이 공부하실 텐데 아니 뭐 프린트 하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 준비하신 지금 이제 수업 들으시는 첫 시간이잖아요. 근데 자, 우리 첫 시간 잠깐 듣기 전에 바로 여러분들 카페 먼저 가셔서 요 교재를 먼저 다운을 받으세요. 학습 자료실에 일반 물리학 여러분들 요 교재가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요 교재 다운 받으셔서 요 교재 가지고 1월달 2월달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페 가셔서 요 교재 PDF 파일이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수업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바로 잠깐 멈추시고 지금 카페 가셔서 회원 가입도 하셔야 되고, 예, 뭐 회원 가입은 뭐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우리 홈페이지 가면 주소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링크 타시고 가시면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시고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는 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자, 1월하고 2월 달 동안에는 자 일반 물리학 수업을 좀 진행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할 때도 여러분들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냐. 자, 우리가 2024년도에요. 일단 준비는 이렇게 좀 얘기합니다. 2024 대비죠. 대비. 자, 임용 물리예요. 임용. 자, 물리를 여러분 대비할 텐데 임용 물리 중에서 1, 2월 달에는 지금 일단 일반 물리학을 여러분 준비합니다. 일반 물리학. 근데 우리 2024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 2023년도에 어떻게 나왔는지 좀 대략적인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에 해당되냐면 자 2023년도 대비 때는 우리 뭐 전체적인 계량은 아시죠? 우리 총점이 100점이고요. 100점. 1교시에는 우리 교육학이죠. 교육학 시험 보고 2교시, 3교시는 물리 A, 물리 B, 자 전공 A랑 전공 B를 여러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자 1교시는 교육학 20점 만점이고 2교시, 3교시는 40점, 40점에서 총 80점에 해당돼요. 자, 교육학은 제가 수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교육학은 교육학 하시는 분들한테 수업 들으시면 되고 2교시, 3교시를 저는 여러분들 이제 수업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럼 2교시, 3교시 중에서 일반 물리학의 비중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라는 걸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전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공만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문제들은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 물리학이 모든 과목에 다 포함되어져 있죠. 근데 기본적인 베이스가 일반 물리학에 있고 2학년부터는 이제 전공 과목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전공 A, 전공 B라고 했다고 해서 다 전공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자, 요건 좀 알고 좀 갑시다. 자, 우리 어떤 거 2024년도에 여러분 2교시하고 3교시예요. 2, 3교시. 자, 전공 A하고 플러스 전공 B입니다. 전공 B는 총 우리 몇 점에 해당되냐면 늘 80점이 만점이에요. 80점. 자, 80점 만점 중에서 2, 3교시 전공 여러분들 80점 만점 중에서 자, 우리 세 개로 좀 나눠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정해져 있는 거는 올해도 이건 변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게 물리교육론, 교과 교육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리교육론. 물리교육론은 이건 매년마다 정해져 있어요. 딱 24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24점. 이건 바뀌지 않아요. 저는 재작년에서부터는 딱 몇 문제로 출제돼요? 6문제예요. 6문항이에요.
여성문항 4점짜리 여러분 6문항 출제가 돼서 24점 딱 정해져 있어요. 비율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우리 전공에서 여러분들 물리교육론은 계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물리교육론만 잘 정리해 놓으면 점수 받기 굉장히 좀 쉬운 이런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데 제 일반 물리학이에요. 그럼 일반 물리학만 공부해서 일반 물리학, 여러분 일반 물리학 안에는 당연히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물리 1과 물리 2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물리학만 공부해서, 그러니까 물리 1, 2만 공부해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됐습니다. 또 우리 2023년도는 통합과학만 또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 또 한 문제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문제 스타일 또는 트렌드는 좀 기본적인 문제를 좀 충실하게 잘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이 물리 1, 2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몇 점이 출제됐냐면 32점이 출제됐어요. 32점. 되게 많죠. 결국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배우는 여러분 전공 과목 있잖아요. 여러분 해석역학, 또 기초전자기학, 또 양자역학, 통계물리 뭐 등등등 있습니다. 전자기학. 그럼 전공에서는 그럼 몇 점이 출제가 됐느냐? 여러분들 당연히 60점을 만족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얘는 24점이 출제가 되어서 전공보다 오히려 일반 물리학에서 더 배점이 많게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이 조금 좀 비중이 많긴 했지만 일반 물리학은 30점 내외예요. 30점 내외. 30점보다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30점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점. 전공은 한 24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을 잘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단원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반 물리학 안에는 여기에서도 뭐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역학 포함되어져 있고 전자기 포함되어져 있고요. 전자기야. 또 우리 모두 포함되어져 있는 파동광학, 그 다음에 파동광학, 그 다음에 연력학, 통계역학이 아니라 연력학에 해당되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고 현대물리에서도 여러분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반 물리학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일반 물리학 우리 1, 2월 달에는 뭐 파동광학이랑 파동광학이랑 뭐 현대물리는 다루진 않을 거지만 역학과 전자기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잘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반 물리학 자, 전체 전국 A, B 2교시, 3교시 총점이 80점 만점인데 그 중에서 일반 물리학만 32점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여러분 가져가셔야 돼요. 물론 자, 여기 안에 다 쉽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의 내용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을 잘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 물리학 안에 여러분들 우리도 고전역학 중에서도 회전역학도 다 포함되어져 있죠.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회전역학. 또 우리 전자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가우스의 법칙이라든가 뭐 비오사발의 법칙 여러 가지 내용들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그러면 우리 2024 대비하는데 여러분들 좀 좋은,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것만 하지 마세요. 해석역학 가면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 기본에 충실하면서 일반 물리학을 잘 여러분 다뤄주는 게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자,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요. 제가 설명회 때 드리면서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자, 우리 1월 달하고 2월 달 동안에는 일반 물리학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라는 것들 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일반 물리학이 시험 범위예요. 그러면 일반 물리학에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분들 국가 시행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물리 1, 2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출문제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 문제 푸는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우리 수능 있잖아요.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는 이거 아주 풀지 마세요. 너무 꼬아내는 그런 경향들이 여러분 수능 이제 혹시 또 가끔가다 이제 아르바이트해서 학원이나 또는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또 수업하시는 분들은 수능 문제도 한번 보셨을 적이 있었을 텐데 수능 문제 스타일하고 우리 임용 문제 스타일하고는 좀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수능 문제는 풀지 마시고요. 일반 물리학에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우리 임용이랑 가장 스타일이 비슷한 임용 스타일이랑 이랑 비슷한 문제가 우리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 학습 자료실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 문제 연습하기에 좋은 자료들을 다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졌는데 MD 기출 또 여러분들 피트 기출 있잖아요. MD나 피트 또 기출 또 우리 변리사에서 나오는 일반 물리학 또 문제들도 있어요. 변리사 또 여러분들 7급 공무원 시험 중에서 7급 공무원 시험 중에서 우리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물리학 개론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시험이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임용 스타일이랑 일반 물리학 문제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능은 굉장히 꼬아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틀리냐 요거 좀 판제 함정도 파고 낚시도 이런 만들어 둔다면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좀 기본에 충실하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들. 근데 범위가 넓죠. 일반 물량은 시험 범위가 넓잖아요. 대신 넓은 대신에 기본계에 충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반 물리학이 시험 범위에 해당되고 자 그런 것들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 학습 자료실에 다 올려드리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제가 스터디 같은 것들을 해서 우리 항상 목요일 날 오후에 2시부터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현장에서 자료도 배부해드리고 여러분들 보충 개념으로 피드백도 받고 문제도 숙제로 내드리고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자 우리 현장에 와서 수업을 들으시면 조금 더 뭔가 좀 매여져 있는 환경이 조금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 시간 정해진 시간에 오시고 공부하고 그때 그 시간 그러니까 스스로 만약에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잘 실행할 수 있으면 뭐 여러분 스스로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 학원에 오셔서 저랑 이제 1대1로 또는 여러분들 우리 대면해서 수업을 듣고 또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아무래도 좀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혼자 막 공부하는 것보다 옆에 좀 잘하는 사람 두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각각 물어보고 그래서 공부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스터디도 잘 좀 활용해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좀 강조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시험 범위 이렇고 우리 1, 2월 동안에 일반 물리학 그 다음에 목요일 2시에서부터는 스터디 운영합니다 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스터디 자료는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나눠드리고 다 홈페이지 우리 카페예요. 카페 네이버 카페에 제 카페에 다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다운받으셔서 패드에다가 또는 프린트 하셔서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물리 여러분 알잖아요. 물리는 아무리 막 내용 정리해봤자 문제 푸는 연습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꼭 문제 푸시면서 정리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건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물리는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또 당연히 좀 그냥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뭐 공식을 유도하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공식 유도하는 문제. 그럼 공식 좀 기본적인 공식들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좀 가끔가다 나오는 공식, 구석에 있는 공식들은 시험 문제에서 다 주어지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공식 암기는 여러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공식을 모르면 아예 손을 못 대고요. 공식을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 공식이 문제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여러분들 그거 연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구나. 공식 물리에서 공식 되게 많죠. 왜 F는 ma 이런 거 말고요. 운동 에너지 공식 이런 거 말고요. 좀 우리 물리학과 학생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식들은 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지 문제 풀 수 있고요. 우리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도 여러분 외워야 될 공식들이 당연히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안 주어져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번 표현해 볼 테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공식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자기에서 우리 전자기 파의 세기를 벡터로 표시하는 포인팅 벡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인팅 벡터. 또 그 다음에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있고요.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이용한 여러분들 회전력, 토크라고 회전력. 또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이용한 여러분 포텐셜 에너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떤 거냐면 전기장 에너지 밀도, 네 번째 자기장 에너지 밀도 같은 것들. 자, 이렇게 놓으면 자,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안 주어져요. 이건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생각이 나면은 좋긴 하지만 여러분 이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만 생각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되게 또 일반 물리학 우리 과목을 항상 4년 내내 배운 게 아니라 한 학기, 두 학기 동안에만 짧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식 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공식들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고 그 공식의 의미 그리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자, 기억나세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포인팅 벡터 어떻게 쓰죠? 여러분들 S라고 자 이렇게 해서 쓰지는 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자, μ0분의 1에다가 E 크로스 B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여러분 이거 유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또 학습 자료집에 가면 동영상이 다 있어요. 제가 이런 공식들을 제가 유도하는 공식 과정들도 다 올려놓긴 했었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이 공식을 유도하진 않는다고요. 시험에서는 이걸 알고 있어? 그럼 이걸 가지고 다른 걸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이 공식 자체를 유도하는 거는 우리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잘 좀 우리 문제 스타일, 물리에서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4년 동안에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이 수업하시면 막 모든 공식들도 막 유도하고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공식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고 그 유도하는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식을 알고 있고 그거를 그 공식의 의미 그리고 그 공식에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루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포인팅 벡터는 S라고 표현해서 방향이 E 크로스 B 방향에 해당되고 크기는 우리 전기장과 자기장은 항상 전자계 파에서 수직이 있지요. 그래서 크기를 얘기할 때는 두 개 곱한 걸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등등등 또 관련되어져 있는 공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 쌍극자 모멘트 기억나세요? 전기 쌍극자 모멘트. 자기 쌍극자 모멘트도 있고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전공 가면 우리 뭐가 또 나와요? 우리 자와 밀도 또 전기 쌍극자 단위 부피당 밀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얘는 뮤라고 해서 우리 어떤 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Q, D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이 존재하죠. QD.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그래서 그럼 이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전기장 속에 놓여져 있을 때 받는 회전력 공식이 있었습니다. 회전력.
우리 어떤 식이 썼냐면 자, 뮤 크로스 2라고 하는 요 크로스죠. 자, 곱하기 아니죠. 자, 크로스 우리 물리학과 학생 요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크로스 곱이랑 스칼라 곱, 크로스 곱이랑 닷곱, 점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의 의미들은 뭐 앞에 나와져 있으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 4년 내내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적과 벡터곱, 내적과 외적, 스칼라 곱과 벡터 곱의 계산하는 방법 정도는 여러분 조금 좀 공부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마이너스 뮤 닷 2라고 하는 자, 이런 식들이 나왔었던 내용들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안 주어져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세요. 전기장 에너지 밀도 기억나세요? 이것도 이제 재작년에 당연히 다 이거 다 시험에 출제가 됐던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그럼 전기장 에너지 밀도 U2라고 해서 얘는 2분의 1 입실론의 2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거 자, 알아야 돼. 이거 물어봤는데요. 자, 이거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유도도 하겠지만 근데 유도하는 건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우리 이 공식의 우리 의미, 전기장 에너지 밀도, 전기장이 존재했을 때 에너지 밀도, 자기장 에너지 밀도도 있었죠. UB라고 해서 우리 어떤 식이 있었냐면 2뮤제로분의 1, 그 다음에 B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이 있었고요. 얘네 두 개에 의해서 뭐가 나온 거냐면 포인팅 벡터가 이제 등장한 거죠. 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들 4년 동안 배운 거를 우리 요 4년 동안 배우기 시험범인데 그 공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에서 나오는 모든 공식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공식들은 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셔야 되고 전공 과목에서 배웠던 공식들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식들은 전공에서 나오는 공식들은 절대로 다 외우지 마시고 그건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내용, 어떤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어떤 공식은 조금 공식은 모르더라도 공식이 주어지면 풀 수도 있는 상황들 여러분들이 풀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말씀을 다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일반 물리학에서 나오는 공식, 일반 물리학에서 나오는 공식은 그냥 거의 다 그냥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물리는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는 일단 하셔야 돼요. 공식 모르면 이거 모르면 못 풀어요 아예. 그래서 공식은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되고 그 공식들이 유도 과정은 안 나와요. 그 공식들의 의미와 그 공식들이 문제에 어떻게 활용돼서 풀려지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리학과에서 배웠던 막 유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런 내용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우리 물리, 임용 물리 준비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경우에 해당됩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4 대비 일반 물리학 수업은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라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